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현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학대가 이제 요강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순서가 좀 길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지필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필시험 중에서도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 생물만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생물화학 같이 보는 학교도 있어서 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생물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의학 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고대 편입하고 일반 편입하고 달라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나는 뭐 혹은 우리 자제분은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조금씩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마다 대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순서는 이렇게 되실 건데요. 제가 앞에서 소개를 받고 생물 수업 안내를 드리다 나왔지만 어떤 사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험 지필, 시험 문항 수 그리고 시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하고 대비해드리기 위한 커리큘럼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안내를 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강사 생활은 대략 한 18년 정도 경력이 되고요. 18년 경력 동안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있었던 기간은 보시는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의 내신 생물 수업을 주로 담당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1학년 때 보통 일반 생물학을 필수로 진행을 하고요. 2, 3학년 올라갈 때 생물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계열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학교 내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재고 고등부 진행을 하면서 생물학 관련된 수업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가장 긴 시간 진행했었고 또 AP나 IB 같은 경우에 미국계나 영국계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시험이죠. 이 경우에 AP나 IB에서 주로 이제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이제 일반 생물학 대비한다라고 할 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려지는 교재 캠벨 생명학이라는 교재인데요. 원래 그 교재가 캠벨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원서를 번역한 교재입니다. AP나 IB를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교재에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텍스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원서에 해당하는 교재로 진행했던 수업 또한 8년간 진행했었고 현재는 지금 김한편입 학원에서 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곳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경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물학과 관련해가지고는 믿고 맡겨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강연 들으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텐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아이템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음속에 어떤 학교들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분석들을 조금 원하시는 학교 위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이 몇 문항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항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크게 의치대 그리고 약대, 수의대, 한의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당하는 표를 보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지금 문항수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단순히 객관식이라고만 적어드린 학교가 있고 화학생물 합쳐서 제가 적어드린 학교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무슨 차이이신 거냐면 객관식 몇 문항 이렇게 적어드린 학교는 시험 구성이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건한대 같은 경우에 생물시험 90분 동안 50문항 해결하고 쉬는 시간 주고 화학시험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생물시험 시간이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별도로 그냥 객관식이라고 썼는데요. 고시엔트나 단국대처럼 생물화학 제가 묶어드린 경우는 60분 내지 80분 시험 시작할 때 아예 그냥 두 과목의 시험지를 다 주는 학교인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생물과 화학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라서 지금 언급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대가대 같은 경우나 연대 미래캠 같은 경우에는 주간식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라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대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 난이도가 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의대 TU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전년도 2023년도까지의 의대 TU가 있었을 때 문항이 출제가 되는 패턴이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려대 같이 일반 생명 계열이나 의학 계열을 모두 편입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같은 맥락에서 중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 편입, 의대 편입, 또 일반 생명 계열 편입 세 가지의
편입이 생물을 준비해서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계열의 시험지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상은 조금 낮은 난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지금 이제 결과가 사실 일반 생명 계열 결과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경계에 해당하는 게 오답 하나 차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 정도 틀린 것 같다라고 한 학생까지는 붙었고요. 제가 두 문제 정도 답을 못 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 생명 계열이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중대 같은 경우 사실 지필시험이 의학 계열이다라고 하면 다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 지필 시간과 문항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많이 관심 있으신 약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40문항에 문항수보다 10분 정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패턴이라서 의학 계열이나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대 시험이나 약대 시험을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일단 시험지를 다 보기는 봤느냐 이게 관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조금 다급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시험지가 다 도착을 해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제가 분석을 전부 다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학교라서 왜 변명을 하고 있냐면 수의대와 약대가 조금 학교 수가 적어서요. 네. 수의대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대, 경상대, 그리고 동신대, 동의대, 한의대에 대해서 문항이 이제 주어져 있고 해당하는 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의대 편입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2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까지 한의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의대가 워낙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한문 자격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의학 개론도 보셔야 되고요. 물론 화학은 안 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 다소 평이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의대를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 그 평년도 난이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2023년도에 크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학 계열 쪽하고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동신대나 동의대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이 두 학교는 그 전까지는 중하 정도로 제가 난이도를 분석했던 학교들인데 중상 내지는 중간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 따라서 한의대를 준비한 학생들도 생물을 이제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문항수와 시간을 보셨는데요. 이제 각각의 학교들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을 제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주로 출제되는 학교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 6대 약대가 여기에 지금 분류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유형의 문제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세 유형의 문항이 다 출제가 되기는 하나 해당하는 유형의 문항이 다수가 출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유형을 제가 분류할 때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단순 지식 유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연고대 일반 생명 계열의 편입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항은 실제 기출됐던 문항이고요. 기출됐던 문항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문항이라서 학생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해준 문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 하나씩만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나와 있는 문항 지금 학생분들 중에서 뭐 생물학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문항의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 그냥 이 세포 분열 파트 들어가셔서 한 챕터만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 지식 유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시험 범위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일반 생물학 교재 내에서 짧게 길게는 한 챕터 짧게는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단순 지식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문항이 다수로 출제가 된 학교들은 위쪽에 제가 나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지식 유형의 문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지식 유형이라고 해서 조금 쉽게 보실 부분은 아니시고요. 방대한 범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유형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장 이제 난감하게 만드는 유형이 지금 보신 유형입니다.
요 문항 기출된 거 제가 보고 아니 이건 뭐 약대 그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놓고 약사 자체가 풀어야 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 약대 기출 문제이신 건데요. 실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내지는 이 환자 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캠벨 교재 안 나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타우 단백질 내지는 아미로 정부체 이거 일반 생물학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생물학 교재에 안 나오는 물질입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의학 심화 수업에서 진행해드린 내용이신 건데요. 이걸 종합해서 추론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위에 지금 제시된 학교들이 이런 문항들이 절반 이상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응용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다라고 해서 대비가 되긴 조금 어려우시고 꼼꼼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개념 통합형 문항이다라고 제가 분류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몸에서 칼슘이온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 그렇지 뼈와 치아가 튼튼해져야 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칼슘이라고 하는 게 뼈나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에 관련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거의 10번 넘게 이걸 읊어드렸던 랩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금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 칼슘이온 작용을 설명한 것이고 옳은 것만 고라라고 했을 때 A번 보기 같은 경우에 근소포체라고 하면 근육 관련 얘기이신 겁니다. 동물 생리학 중에 감각과 운동에 해당하는 주제이신 거고요. B번 심장활동 또는 D번에 보신 혈액응고는 순환계 패트에 나오시는 패턴이신 거고 C번은 신경계 2번 같은 경우에는 세포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세포학 쪽에 언급되는 내용이십니다. 개념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여러 단원을 알아야지만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식의 문항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사실 생물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지만 순차적으로 뭐 기본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 순차적으로 진도를 진행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과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반영된 문항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항 학교들을 구분한 기준은 사실 캠벨 교재 같은 경우에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에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태, 분류진화 총 9가지의 유니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큼직한 주제는 9가지인데요. 캠벨 생명과학 교재는 5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 출제 문항이 대략 한 뭐 3, 40문항, 많은 경우 50문항 이런 식인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시험 성격이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편중된다라고 하면 주제들 중에서 분자생물학, 이거 DNA 관련 문항이신 거거든요. DNA 유전 내지는 DNA 이상, 암 이런 것들 다루는 문항이 분자생물학이신 거고요. 동물생리학은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린 거 소화선, 호흡, 배설, 신경, 내분비, 면역, 발생, 생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동물생리학이십니다. 의학 계열 쪽에서 문제가 편중된다라고 하면 저 2가지 주제에 편중되는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학교들이 저 부분의 문제가 편중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나열되어 있는 학교 중간중간에 제가 괄호를 치고 추가로 뭔가 적어드린 학교가 있는데 건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동물생리학 분야에 편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건양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동물생리학 중에서도 면역학과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의학계열 같은 경우 특히 면역학 아무래도 질병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면역학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3, 6대 약대 같은 경우에 동물생리학만 표시드린 이유는
경우에는 분자 생물학 없이 동물 생리학 편중도가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동덕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분자 생물학, 동물 생리학에 생화학이 추가로 문제가 편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옆에 괄호치고 추가로 적어드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야의 문항들이 주로 편중돼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에 비해서 전체적인 유니트 9개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은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건데요. 강원대 수의대나 경상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생물학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던 시험들이긴 하나 2024년도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학계열과 동일하게 생물학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학계열 캠퍼스죠. 그죠? 자, 옆에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의대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제시를 할 때 일반 생물학 범위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항 같은 경우에 일반 생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제시 자체를 세포생물학과 인체발생학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에서 내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 분야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것만 공부를 하셔가지고는 이해가 되실 수가 없으세요. 따라서 연대 미래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 생물학 기본이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포생물학이나 인체발생학은 전공 수준까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희망을 드리면 인체발생학 같은 경우에 낯설고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대비를 많이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연대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데 사실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 인체발생학 교재를 정독을 한 번만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봤다라고 하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응용 추론이거나 개념 통합 자체도 아니고 단순 지식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시하고 있는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실 의학 계열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식물생태 분류 진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워낙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토픽을 줄여보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해당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생태 분류 진화까지 특히 강원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식물과 관련된 문항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생분진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단원별로 지금 학교들을 분류해드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추가로 이제 학교들 중에서 좀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 빈도가 높은 학교들이 지금 보신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연대, 미래캠 당연히 언급되셔야 되고요. 고신대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생명공학을 붙여드릴 이유가 있는데 고신대 의대를 지필시험을 응시를 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보고 나와서 아주 극명하게 반응이 갈라졌던 시험이 요 시험이세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되게 평이했는데 한두 문제 까다로웠어요 라고 한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와 영어 때문에 어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자 고신대 의대 같은 경우에 1번 문항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시문 박스가 있는데 그 제시문 안쪽에 제시문이 전부 영어 제시문이었습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제시문을 읽고 밑에 있는 질문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심지어 그 제시문 내용이 전공 지식 내용이었어요. 사실 어려운 전공 지식은 아닌데 일단 학생들이 영어 문제가 나왔다는 거에서 한번 겁을 먹었고 전공 수준의 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 영어로 1번에 나왔던 겁니다. 2번 문항도 마찬가지 생명공학 관련해서 실험적인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생물학 용어를 한국말 없이 전부 다 영어 단어로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받아본 시험 첫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항이 영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두 개의 문제만 보면 영어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3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학생들의 심리를 노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응시를 하실 때 문제 배치만 가지고도 학생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전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훑어보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신대는 조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험들을 대비를 한다. 뭐 단원별로 학교마다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할 때는 문제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 대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일단 단순 지식형 문항이 주로 나오는 학교의 시험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인 작업이 꼼꼼한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학 계열이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의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시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심화 수업을 통해서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 지식형 문항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꼼꼼한 개념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워낙에 시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억에 남아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따라서 줄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다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험 대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사실 학생들은 이 아래쪽 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게 가장 난감하실 텐데요. 자, 응용 추론형 문항이나 혹은 개념 통합 문항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일반 생물학과 전공 수준의 지식이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응용 추론형 문제를 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과거 MDT 혹은 피트에서 출제되었던 문항들 중에 사실 해당 시험들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비인간적으로 문제를 많이 꼬아놨던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항은 의학 계열에서 낼 수가 없으세요. 문제는 시간 제약 때문입니다. 보셨겠지만 40문항 50분, 30문항 40분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그 복잡한 문제를 내는 거는 출제자도 응시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 MDP 유형 중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쉬운 유형의 문항들을 풀이를 해보시는 게 응용 추론형 문항을 대비하실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개념 통합 문항을 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만약에 세포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혹은 원핵인지 진핵인지 육상생물인지 수중생물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잡아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를 시켜보시는 훈련이 개념 통합 문항을 대비하신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다양하게 하게 되면 워낙에 정리할 분량이 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도표나 그래프 내지는 모식화 시켜보는 방식이 정리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의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항이 대다수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앞에 문항 유형 보신 것처럼 대구 가톨릭의대라거나 혹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또는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식 답안 작성도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사실 의학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적성 문제, 전공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나 일부 학교에서 전공 문제를 물어보는 문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관식 답안을 대비하거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관식 답안 연습은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3월 달에 시험지 답안을 받아봤을 때 조금 난감하다. 이 친구 시험 보러 보내기 조금 힘들겠다. 주관식 답안지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에 안 맞는다. 생각했던 학생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 시험장 보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9월 정도 돼야지만 조금 잡힌 답안지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문항 유형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직접 써서 연습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염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대비하시는 방법은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대략 난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준비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1년간 진행이 되는 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앞부분부터 시작해서요. 2달씩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3, 4월, 5, 6월, 7, 8, 9, 10, 11, 12까지 파이널 과정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의학 계열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사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통합이론 같은 경우에 2달씩 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끊어지는 이유는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타임을 주기 위해 끊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이론 단계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총 9가지의 주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실 건데요. 사실 오늘 설명에는 의학 계열 설명에서 제가 연고대 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으나 연고대 생명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일반 생물학 정리를 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론 같은 경우에 현장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주 3회 수업이 잡히게 되실 건데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진행하는 수업은 일반 생물학 수업이라서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 되실 거고요. 의학계열 학생들은 주중에 하루 추가적으로 심화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일반 생물학에서 진행된 내용의 전공 수준의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반복 학습을 하는데 줄글만 반복하게 되면 다소 지루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말했으면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합이론 단계에서는 기본 교재들이 지금 있으실 건데요. 주교재가 지금 바이오스토리 기본으로 시즌 1, 2 이게 일반 생물학 교재이신 거고요. 의대 전공 심화 교재 1, 2 이게 1은 3, 4월 교재이신 거고 2는 5, 6월 교재이신 거예요. 일반 생물학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아래쪽에 보시는 워크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선생님 그럼 심화 수업 같은 경우 문제풀이 안 합니까?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올인원 교재입니다. 안쪽에 개념 정리와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총 3권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떤 의학 계열을 준비하시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생물학과 전공 심화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는 단계라서 제가 가장 공들여서 진행하는 4개월 과정이십니다. 통합이론 과정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나면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 여름방학 들어가게 되면서 심화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알짜인제 유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됐던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신 건데 알짜인제 유형편은 일반 생물학 문항을 풀이를 하시는 거고요. 병행하게 되는 의학 천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의학 계열 학생들에게만 과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출됐던 의학 계열 문제 중에서 너무 쉬운 건 빼고 실제로 들어있는 문항수가 대략 한 1200문항 되는데 이 문항들을 정리를 하면서 전공 수준으로 정리했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심화되는 내용이 정리되는 단계가 의학 천재 문제풀이입니다. 실제 의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 8월 동안에 2과정을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통합이론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문제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인터넷 강의를 담당하시는 팀에 이제 저 담당하시는 매니저님이 계신데 커리큘럼을 쭉 보시다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뭘 한번 체크를 해보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계속 문제를 풀리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학생들한테 1년간 몇 문제 정도 풀리는지를 카운트를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야 뭐 이제 과정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건 다 제공을 하는 편이라 저도 체크를 못 해봤던 부분인 건데 1년간 학생들이 전체 풀이하게 되는 문항수가 대략 한 7,960문항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공하는 문항은 그렇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알짜인제 유형편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저랑 풀이하는 문제가 500문항, 연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드릴 교재가 1,500문항, 거기에 의학 천재 문제풀이에 1000문제가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이면 거의 한 400문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다가 매주 위클리 테스트로 20
문항식 OX 문제 풀이하실 거고 표면상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9월, 10월 단계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는 실제로 기출됐던 문항들을 풀이하시는 단계이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심화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출되었던 문제 유형에 적응을 하고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기출됐던 문제 공통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알짜인데 기출편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시험 시간과 문항수를 분석해드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문제가 도착을 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연도 같은 경우에 학교별 기출 문항풀이는 별도로 특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 동안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의학계열 준비한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시험장 가서 내가 굉장히 떨어서 뭔가 실력이 안 나올까봐 연고대도 함께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연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수업까지는 일부 커리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9월 넘어오게 되면서 일반 생명계열과 의학계열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연고대 기출과 의학대 기출이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히 의학계열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11월, 12월 들어가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계열 시험은 타임어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실전 경험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어진 1시간 동안 객관식 20문제에 주관식 5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적게는 12번, 많게는 14번까지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현장 감각 익힐 수 있는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경향 분석을 해드린 학교별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전부 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주관식 대비하는 거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수업에서 한 달에 한 번 주관식 답안 작성을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 사실 날 잡아가지고 학생들 한번 모아놓고 1시간씩 시험을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요거는 과제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이신 거고요. 대신에 제출한 답안지에 대해서는 100% 조교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위클리 테스트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통합이론 단계부터 매주 학생들은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하게 되고 특히 심화 과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진행하는 내용은 평일에 진행하는 내용은 일반 생물학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학생들은 매주 2번의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출제하는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학원에서 그 밴드 라이브를 이제 유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1대1 채팅으로 저랑 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성적같이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명까지 한 번에 보내봤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서 지금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식 답안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앞에서 제가 일반 생물학이 됐건 전공 생물학이 됐건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일 계열, 생명 계열 학생이 아니라 전적대 계열이 비동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생물학 노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손글씨 노트를 제가 작성한 노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주는 제공물이기 때문에 필기는 사실 본인의 언어로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필기하는 게 제일 좋은 필기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제공해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평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매번 평가할 때마다 성적표라고 하는 건 점수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응시한 전체 학생 중에서 본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연고대 합격권을 얘기해달라라고 하면 일반 생물학 시험의 50% 이내, 의학계열 합격권은 30% 이내입니다. 30% 이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학계열의 합격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담 자료로 사용하기에도 필요한 자료라서 성적표를 매번 발송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공되어 있는 컨텐츠가
6월이면 통합이론 과정 진도가 마무리가 된 시점이라서 통합이론 범위를 시험 범위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진행하실 겁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진행하시는 전체 모의고사 아니고요. 제가 출제해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7월 들어가기 전에 통합이론 내용이 얼마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학교들 중에서 의학계임에도 불구하고 저 식생분진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생분진 정리가 필요하시겠죠. 근데 해당하는 부분이 앞서 제가 주요한 유니트 5개, 캠벨리그 전체 56챕터 중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챕터가 30챕터이신 거고요. 식생분진은 챕터상 26챕터이십니다. 비율상 거의 챕터는 1대1인데 출제 비율을 보시게 되면 식생분진 같은 경우에 25% 미만이세요. 그래서 분량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식생분진 같은 경우에는 7, 8월 여름방학 이용해서 10회 특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리큘럼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식생분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대비 가능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9월, 10월로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커리이신 건데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일부 서류를 유심히 본 학교들은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각자의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뭔가 난감해한다거나 방식을 잘 모르는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특강과 함께 대면 첨삭이 진행되는 과정이 추석 연휴에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커리를 다 따라온다라고 하면 개념 정리와 함께 충분한 문제풀이와 함께 어떤 학교를 대비하시건 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쌤 저는 연대 미래캠 갈 거라서 인체 발생학 수업 필요한데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이후에 간단한 특강으로 진행해 드릴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대비하시건 간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니까요. 저는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니 마음을 잡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저에게 오시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